잘못 불렀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런 거. 영어만 들어도 몸이 굳고 입이 막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쉽고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스타 영어 강사 문단열. 그런 그도 처음부터 성공만을 맛본 것은 아니었다. 영어 학원 경영으로 승승장구하다 IMF 외환 위기 당시 큰 실패를 겪으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후 병마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이제는 전도사로 또 다른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대한민국의 영어 공포증을 치료하는 영어 전도사로 주일에는 복음 전도사로 살아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문단열 전도사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들어본다. 아니, 이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전도사님, 교수님, 선생님으로 불리는 분.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 선생님 문단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하시죠? 예? 네. EBS에서도 많이 하셨고 아주 영어 참 훌륭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를 그냥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네. 요즘 뭐 청년들 사역까지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정말 바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 가지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죠. 뭐 그 영어 전도사는 생업이고 이제 그냥 전도사가 본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말이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주말이 집이고 주중은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니까 이제 하여튼 뭐 두 가지 다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특별히 영어 그 초보자를 위해서 아주 쉽게 잘 가르친다. 왕초보. 네. 소문이 나시네. 아주 쉽게 편하게 잘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화제예요. 딱히 초보를 더 잘 가르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다 잘 가르쳐요. 다 잘 가르치는데 이제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고급인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공부하는 법을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꼭 그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조금만 도와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취미가 없는 사람은 재미를 붙여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제가 문단열 선생님하고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는데 팝송을 통해서 또 분위기 있게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세요. 팝송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긴급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팝송을 통한 영어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빠 너무 바빠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문단열의 99초 패턴 강화. 오늘은 가을 노래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초 동안 배우는 영어입니다. 영원한 영어입니다. 네, 딱 99초. 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young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했어야 했습니다. 네, 있는 거 쓸 수 없어요. 그렇구나. 네, 연주하고 노래는 해야 돼요. 그래요. 라고 하는 거. Try to는 뭐뭐 하도록 노력해라지만은 좀 쉬운 말로 애써라 이런 표현입니다. 애써봐, 뭐뭐 하려고 해봐. 그래서 여기서는 try to remember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억해내려고 애써보세요. 기억해보세요. 기억해봐. 기억해봐.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이 패턴이 노래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가사,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뮤지컬 판타스틱스에 들어간 곡이었습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와우, 와우. 계속 듣고 싶은데요. 아니 노래가 더 재밌어요? 아니 그냥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연기도 잘하시고. 쑥스럽습니다. 요즘 뭐 SNS 상에서 아주 이슈가 되는데 우리 문 선생님 뵈면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 글 쓰기 시작한 거는 신변잡기 며칠 쓰다가 보니까 그 우리 저 대학 성신여대 나가는데 학교 학생들이 글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아무거나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네. 쓰다가 보니까 이제 일반 분들도 많이 또 댓글 다시고 그래서 점점 옷깃을 여미면서 예, 열심히 쓰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SNS 소통이 됐네요. 정말 목사님 영어 하면 문단열, 문단열 하면 영어. 네,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우리 문 선생님의 삶을 요목조목 또? 펼쳐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자, 저희가 대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름 문단열. 1964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음악을 사랑하는 역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음대 진학을 포기한 뒤에 그는 어학 공부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파고 또 파고든 끝에 영어를 한국어만큼 잘하게 된 문단열. 영어 강사의 길을 시작하는데요.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으니 IMF 외환 위기 당시 큰 실패를 맛보고 빚까지 지면서 우울의 바닷속을 헤엄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고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으니 그날 이후 문단열을 자신처럼 낙오된 이들을 위해 독특한 영어 강습법을 개발한 교육방송을 통해 독보적인 영어 강사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이제는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문단열 선생님입니다. 와. 아, 오늘 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네요. 그러셨구나. 그랬었구나. 예, 아니, 예. 역시. 아버지께서 목회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어디서 하셨어요? 마지막 목회지는 서울의 성정교회라고 저기 광진구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그 전에는 뭐 여러 군데 하셨어요. 제주도에도 계셨다면서요? 제주도 은퇴 후에 제주도에 계시다가 아, 예, 은퇴 후에. 4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제주도에 혼자 계시고. 그러시구나. 네. 우리 문단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시면서 네.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은 어떠세요?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진짜 질풍노도 같은 반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냥 저는 아버지 설교 듣기 좋아하는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건 이제 주일날 설교 예배 드리고 들어오면 아버지 설교 요약해 보라 그러면 제가 오, 아버님이 요약해보라고 요약해보라 그러면 들은 거 이제 쭉쭉쭉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크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말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하죠. 네. 야, 그러셨구나. 네. 아버님이 어떤 분으로 기억되세요? 아버지 그 제주도에서 중3 때 그냥 혼자 와서 고학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 고생한 거를 평생 이렇게 재탕삼탕 울고 먹는 분들이 있고 절대로 과거 얘기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과거 얘기 절대로 안 하는 분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독대 3시간짜리 독대 할 때 네. 과거 얘기 처음 들었고요. 오. 간략하게. 네. 예, 그런 과거 얘기 처음 들었고 저는 아버지 입으로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였어요. 남자셨구나. 예, 남자였어요. 예. 아버지는 다 아버지께서 그렇죠.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쳤을 때 뭐 주로 어떤 모습을 많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거는 아버지의 설교가 거의 90%. 예, 항상 그 예배 때 설교 들을 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이었으니까 예, 그건 굉장히 경청하고 제 신앙의 이 토양이 됐던 것 같고요. 집에서의 삶은 지금 와서 뒤돌아보건대 그보다 더 좋은 아버지를 내가 가질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머니는 지금도 불평이 많으시죠. 예. 삶이 이 설교를 못 따라간다. 지금도 옛날에 이걸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못 따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저도 불평이 많아요. 저도 아직도. 그래서 목회자는 가족들이 설교에 은혜 받으면 제일 성공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근데 3시간 동안 돌아가시니 무슨 말씀하세요?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의 그 회한에 관한 거니까 예를 들면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뜻밖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뭐 설교집이라도 내고 책이라도 한 권 내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맞춤법이 틀려서 이러시더라고요. 맞춤법이 그게 하기는 끝까지 하셨는데 네. 중고대를 다 야간을 다니시니까 본인이 컴플렉스가 있으셨나 봐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뜻밖의 컴플렉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근데 그런 거 말을 평생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걔를 성공을 못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크게 한다고 성공 아닌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으로서는 아들이 볼 때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성공하셨어요. 성공한 목회자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우셔. 인정받으셨구나. 네, 아버지 이게 아들한테 네. 인정받으셔서. 사실 저도 아들 셋 있지만은요. 네.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좋은데 요약하라고 하셔야죠. 요약하라고 설교를. 저 평가 안 했고 안 해요. 아니 근데 그 당시 우리 무 선생님 고백해 주신 것처럼 아버님이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 성공한 목회자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그 당시 아버님이 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폐섬유화로 숨 못 쉬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거의 숨 못 쉬는 상태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한이니까. 근데 저는 진심으로 내가 볼 땐 전혀 아니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꺾어질지언정 그러니까 타협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잘 아우르고 뭐 이렇게 아주 미끈미끈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는 하여튼 그 정도면 훌륭한 목사님으로서는 제 신도 저로서는 신자의 목사님으로서는 훌륭한 목사님이어서 그래서 목회 성공하셨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존경스러운 아드님 두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맺힌 거 풀고 가셨어요. 와 돌아가시기 전에. 네네. 저도 다 풀렸고 아버지하고 그 대화 많이 못했던 것도 다 풀렸고. 아버지가 그 순간 사실은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예. 아내하고 자식한테 인정받으면 저도 우리 아들하고 뭐 굉장히 스트러글이 좀 많고 그랬었는데 어떤 날 저 편지 썼더라 나한테 I'm proud of you 그랬었는데 와 그 얘기에 내가 그냥 한 20년 보 채증이 다 날아가. 네. 아버지를 제가 존경한다 그러는데. 근데 남자들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3시간으로 평생 대화 못한 게 전부 다 해결됐거든요. 네, 없어. 건더기가 찌그러기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자들은 맨날 사랑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씩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남자들은 평소에는 등으로만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항상 등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뒷모습으로만 얘기하다가 그냥 말 한마디 서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냥 다시 만날 때까지. 와. 배터리가 오래 가요. 그 마지막 3시간이 영화처럼 네. 상상이 되네요. 너무 영화 제목 같아. 마지막 마지막 3시간. 3시간. 그러네요. 아주 삶이 농축된 거를 예. 딱 한꺼번에 다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 같은 우리 문단열 선생님의 삶을 또 저희가 인생 극장으로 준비했죠. 인생 극장 신문 쉽다. 또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네네. OX 또 네.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OX 3문밖에 안 돼요? 처음은 그렇게 답해 주시고 예. 이제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신문 10답입니다. 처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건 대학 졸업 후다. OX. X. 원래 꿈은 음악가였다. O. 영어 강사의 길 참 쉬웠다. O. 오, 우와. 하나님을 다시 찾아간 건 하직 인사하려고? O. 오, 우와. 왕 초보에게 영어 가르치기 싫었다? O. 오, 목사님? 아내의 기도는 지금도 가장 큰 힘이다. O. 영어 공부 목표가 없어도 잘할 수 있다. X. 병마가 나에게 자유를 줬다. O. 내 삶의 정답은 복음이다. O. 교회가 유명했으면 좋겠다. X. 와. 야, 질문만으로 너무 궁금하고 파워풀한데요. 너무 O만 물어보시네요. 오로 답할 수밖에 없는 또 네. 그런 사람들이셨으니까요. 아니, 그럼 영어를 대학 전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언제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친 거는 정확히 말하면 중3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중3 때 그 동네 꼬마들 모아가지고 제가 과외 가르쳐서 그때 기억나요. 그때 돈으로 한 달에 8만 원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네. 외국인 학교가 있었는데 다니는 친구들 미국 사람들
예, 한테 가서 나 좀 개인지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한테 주고 저는 개인지도 받고 저는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최초였어요. 중3? 중3 때. 예. 벌써 그때부터 우와. 비즈니스를 하셨구나. 비즈니스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알바를 한 거죠. 아니 중3 때 영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에 그치. 영어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원래 꿈은 음악가셨다면서요? 100% 음악이었어요. 정말? 예, 예. 100% 음악이었어요. 음악을 잘하실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바이올린이 너무 좋아서 네. 그걸로 음대 간다고 막 선생님하고 같이 춤을 추다가 집에서 무슨 목사 집안에 무슨 돈이 있냐고 우리는 못 밀어준다고 그래서 그 5년 싸웠어요. 5년 싸우다가 중학교 때 딱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하자마자 좀 레슨 받는데 돈이 덜 든다는 성악으로 몰래 돌려가고 네. 선생님하고 또 꿍짝꿍짝해서 몰래 성악 공부하다가 그래도 못 밀어준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중3 때 무슨 콩쿠르에 나가서 한번 1등을 했어요. 와.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거 상장 들고 집에 가니까 아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고 하여튼 돈은 못 준다. 예, 하여튼 뭐 저 레슨비는 없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레슨을 받다가 고2까지 레슨을 받다가 고2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담을 했는데 뭐냐면 비염하고 충농증 이런 게 심했어요. 고2 네. 때.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결과 성악은 못 한다고. 노래를 할 수는 있지만 가다가 악화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군요. 죽밥도 아니 악기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못 한다고 결론 내려서 뭐 할 수 없이 그때는 정말 한을 품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이제 몰입할 걸 찾다 보니까 두 번째로 좋아하던 여학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영어하고 살았어요. 와. 예, 집에 있던 그 클래식 판들은 다 깨서 내버리고 10년 동안 안 들었어요. 성악은 그 후에 꽁짝만 부르고 다녔어요. 그렇게 영어를 파셨을 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몇 시간씩? 어떻게 팠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루 종일 이제 한국말로 하는 생각 영어로 하려고 하고 한국말로 하는 말은 한국말 했으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책에서 보는 것들은 다 무조건 말할 수 있게 한다라는 기준.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다 영어로 말할 수 있게 하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미친 사람 같지. 오따꾸야 오따꾸. 리스닝 듣는 거는 어떻게 AFK 같은 거 들으실 때 항상 AFK는 그죠. 그 잘 당시에는 들렸어요? AFK는 있으니까 잘 들린다기보다는 열심히 틀어놓고 사는 거죠. 뭐 그냥 틀어놓고 사는 거죠. 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특별히 리스닝 공부를 이제 하지 않아도 자기가 말하는 만큼은 들리니까 네. 열심히 말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들리죠. 그래도 거의 다 그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10시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몇 년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서 뭐 중3 때 미치기 시작했으니까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찍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중요하죠. 언어는 예. 일찍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일찍 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무슨 선생님 영어에 눈을 딱 뜬 어떤 사건이 있으셨어요? 영어에 눈을 뜬 사건, 중3하고 고등학교 사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학원에서 영어 강의 듣고 있었는데 한 100명이 같이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닫냐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밖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 아는 사람 해갖고 그 미국 사람을 한번 만나게 소개를 어머니가 네.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밖에서 얘 좀 빼달라 그러니까 못 빼준다고. 뭐 어떻게 빼주냐 그랬더니 직계가족의 사망 아니면 못 빼준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쳐갖고 나를 뺐어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왜 그랬더니 지금 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소개를 해서 외국 사람을 처음에 네. 만났어요. 그러니까 애죠 거기도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 진짜로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교과서에서 외운 게 몇 개 없어갖고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My name is Kyle 그래요. 칼. 그러면서 나한테 What's your name? 그래서 My name is Daniel 그랬어요. 근데 할 말 없잖아요. What's your father's name? 그랬어요. My name is Tom. What's your father's name? 이래갖고 What's your uncle's name? What's your dog's name? 이렇게 What's your name 가지고 한 15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질문이 눈이 떴냐고 하셨잖아요. 그날 이후로 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이라고 해봐야 그때까지 TV에서 보던 그 사람들이고 당시에, 예. 같은 인류라고 하지만 ET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 마주 보고 완전히 다르게 생긴 사람이 말이 통하더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이게 엑스타시냐면 나중에 애 낳아서 우리 딸이 처음으로 아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야. 뭘 봐도 다 얘한테 얘기를 말을 할 수 있나 없나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와, 만나야 되네요. 참 어머님의 열정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대단하십니다. 예. 그 당시에 문 선생님 그 소년 시절에 그 사춘기 때 지금 이 영어 강사 문난녀를 어떻게 상상을 해보셨어요? 뭐냐면 학교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 학교.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그러려면 뭐 돈 있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려면 무슨 사업을 하냐? 뭐 어학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오. 이제 그 정도 생각 가지고 네. 있었죠. 벌써 학원을 내다보셨구나. 미래. 영어 강사의 길 어떠셨나요? 영어 강사의 길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뜻밖의 좀 이상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가르치는 건 재미있었는데 항상 가르쳐 왔는데 재미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명 강사가 되려고 억지로 노력한 적은 없거든요. 노력한 적은 없는데 몇 번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EBS에서 와서 오디션 하라고 한 3번 불렀었어요. 그래서 반가우니까 네. 그래서 오디션 하면 이제 PD 분이 재밌다고 시작하자고 그러고 연락이 없어.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죄송한데 그 유학도 아니고 딱히 영어 전공도 아니고 그 뭐 이것저것도 아니라서 국장님이 안 된다 그런다고. 두 번째 불려갔는데 그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가 안 와서 했더니 똑같은 말을 세 번째도 똑같은 말을. 그래서 제 생각에 한 기간 한 7년 동안 3번 정도 불려갔다가 3번 다 가방끈 문제로 안 돼서 네. 저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강사는 안 되겠다. 비전공 비유학 비석사란 말이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키워야 되겠다 사람들을. 강사들을 키워서 사업을 하자라고 완전히 나는 그쪽으로 돌아서 있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IBS에서 와서 그래서 제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시키고 그러지 마시라고. 뻔하니까. 네, 뻔하니까 안 돼.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자꾸 전화가 와서 확정되면 부르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 왔는데 확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믿고 저 같은 사람을 확정을 하냐고 그랬더니 전공도 아니고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고 잘 가르치시니까 왕초보의 희망의 등불이 되신대요. 그래서 뭐 그러면 뭐 해볼 만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뭐 유명해지려고 뭐 이게 없어요. 그냥 그 후로는 그냥 이렇게 TV 딱 나오고 나서 어제 문단열 오늘 문단열이 여상한데 똑같은데 어저께는 그 동네 반무대 강사인데 말하자면 오늘은 갑자기 그때 반무대 강사. 반무대 강사인데 오늘은 밖에 나가면 막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나는 웃긴 거지. 저는 좀 우스워 사실은 그게. 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뜨니까 갑자기 떠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뭐 유명 이런 거에 대해서 목표를 가진 적도 없고.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래서 문난 선생님 그때 방송 나오시고 나서 굉장한 이슈였잖아요. 뭐 처음에는 센세이션이 좀 센세- 있었어요. 네, 그러시다가 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셨다고요. 네? 그렇죠. 인사하러 가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 전후 관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IMF 때 방송,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건 방송 전이었어요. 네. 방송 전이었고 한 1, 2년 전이었고 IMF 때 그 학원 하다가 잘 되다가 확장했는데 그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처음에 너무 잘 되는데 젊은 사람이 사업하면 이게 영원할 것 같으니까 팍 확장, 빚내서 확장했는데 IMF가 꽝 오니까 그냥 매출 확 줄어들고 다 빚대고 빚 쌓여가고. 근데 이제 사업의 고수들은 뭐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털어요. 그 손절매라고 그러거든요. 주식 샀다가 손에 보고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도마뱀 꼬리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그게 서툴러요. 안 돼도 희망을 가지고 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나이 30에 정신 차려보니까 5억 7천 빚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때 죽으려고 많이 그랬어요. IMF 때 뭐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죽으려고 많이 그랬는데 저도 뭐 탈출구가 없으니까 뭐 수면제 뭐 어떤 거 몇 개 먹으면 죽는지 다 알아요.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죽으려고 하던 그 시절에 이제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하고 대화를 하고 죽음이 되게 향기롭게 느껴졌어. 뭐냐면 다 끝나니까 죽음 다 끝나니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가
예배를 이제 아까 하직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예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그 에봇에다가 12개 보석을 박아놓고 있는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네 이름을 하나님의 옷에다 박아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까지 사업한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십몇 년을 미친놈처럼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 중고등학교 때 그 철야기도 하고 하던 그 행복했던 시절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던 시절. 그 행복했던 시절 그 먹을 거 많던 아버지 집이지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말씀. 이게 완전 당자 얘기예요. 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 듣고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확 돌았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밖에 나오면서 이제 예배하고 밖에 나오면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눈이 너무 뚱뚱 부어가지고 하도 평생 우는 것만큼 울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그다음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일은 없겠지만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멀어지다가 길에서 멀어지다가 이 방향을 틀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오는 삶이 돼요. 정말 또 하나님이 극적으로 또 손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 그렇게 보시고, 다시 예수님 풍기고 사업도 점차적으로 좋아지셨죠. 이제. 그렇죠. 점차적으로 좋아지는데 한 15년 걸렸죠. 점차적으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빚이 얼마였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사업적으로는 제가 소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그 고생을 해보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장인이지 상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장인은 어떤 거냐면 90%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잘 팔리는데 괜히 잘 팔리는데 이걸 95점을 만들려고 돈을 막 더 투자를 해. 이게 장인이고요. 네, 상인은 잘 팔리면 냅두거든요. 근데 저는 90점짜리를 만들어 놓고도 막 계속. 200%, 300% 이걸 100점을 만들려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정신 차려 보면은 매출은 많은데 장부는 적자. 그러니까 돈 관리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거를 깨닫느라고 빚지고 갚고 벌리고 빚지고 갚고 이렇게 해서 평생 제가 갚은 돈이 24억이에요. 와. 엄청나네. 그리고 갚으신 게 놀랍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이야 이제 다 해결이 돼서 살고 있지만 그 제가 지나간 15년 한 20년 동안 우리 부부의 그 지상 과제 목표가 기도 제목 최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알거지. 알거지가 되자. 알거지가 되죠. 지하에서 올라만 오자. 마이너스에서 남들은 이제 망하면 알거지가 됐다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부러워. 그냥 제로에서만 출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하잖아요. 알려진 사람이니까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 제가 그 인기 같은 것을 소위 인기라고 알아봐주는 인기라는 것을 단 1초도 향유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치열했네요.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네, 사람들은 막 이러는데 나는 속으로 내가 그럴 처지가 내가 그거를 막 받아들일 처지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게 몸에 배 있어서 제가 쾌활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가 길거리에서 알아보면 언제나 태도가 이래요. 겸손하죠. 아니 그렇게 다시 좀 겸손한 건데 언제나 태도가 이런 태도가 아니고 알아볼까봐 이렇게 다니는 태도가 몸에 뱄어요. 제가. 아까도 약간 피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들어오셔서. 이게 쑥스러워.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뱅크럽시하는 그런 파산성 같은 건 없었나요? 하라고 다 그랬어요. 회계사 변호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30대 때는 그 인간적 자존심 문제도 있고 2 개인적 투자자들에 대한 의리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게 걸리죠. 배째라를 할 수가 없는 그때 그래서 내가 벌 수 있는 그 한도 안에서는 내가 수입 있는 한도 안에서는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제 그렇게 버텼던 거죠. 참. 그 와중에서도 의리를 지키시고. 아니 그 당시에 빚독촉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요. 빚독촉이라는 게 뭐 그 카드 예를 들어서 카드 연체만 돼도 뭐 하루에 3번씩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20통 받았어요 하루에. 하루에. 그리고 이제 그 빚독촉이라는 게 사실은 인격 무시거든요. 뭐 사기꾼아 무슨 네가 이게 완전히 그 인격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대접을 받다가 사람 대접을 갑자기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 한 번만 당하면은 전부 다 죽음을 떠올리게 돼 있어. 누구나 다 그래. 얼마나 그러니까 죽는 게 힘드셨을까, 낫겠다. 정말. 인격적으로 참 네. 노독을 당하고. 그래서 많이 낮추셨어요. 네, 많이 낮추셨어요.